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양산 중인 KF-21의 기체당 가격은 약 900억 원 수준이며 미국의 F-35와 비교했을 때 약 80% 수준의 가동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능과 생산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현재 계획된 300대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생산 능력 확장을 통해 최대 1000대 이상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예측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스 시스템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지하고 KF-21 기체 설계에 앞서 2005년부터 해당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제조 공정은 대부분 기밀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기술을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은 FA-50 생산 당시 부족했던 기술들을 하나씩 습득해왔습니다. 이후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자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반도체 정밀 공정 기술을 융합해 결국 파스 시스템의 완전한 자립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조립 라인에서 0.01mm 단위의 정밀도를 구현한 국가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앞서는 전투기 조립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자국의 기술 수준을 국제사회에 입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적인 전환 단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수준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KF-21의 무인 조립 로봇 시스템은 전적으로 국내 기술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제작 능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KF-21 전투기의 신속한 양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정밀 조립 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4대 핵심 요소와 통합 시스템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항공 전자장비의 국산화 비율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방 관련 문서에 따르면 KF-21의 운용률은 머지않아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공군이 사용하는 F-15보다 약 1.7배 더 높은 수치로 분석됩니다. KF-21, 즉 보라매의 높은 운용 효율은 국산 부품의 비율 확대, 무인 로봇 조립 시스템, 그리고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 덕분입니다. 따라서 경납고도 추가로 준공했는데요. 3월 31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전투기의 체계 개발 및 양산, 그리고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납고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제2경납고는 대지 면적 1만 평의 지상 1층 규모로 KF-21 항공기 최대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납고 6동과 항공기 유도로, 사무실, 장비 보관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약 348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2024년 착공돼 지난 3월 20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6월 KF-21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비행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KF-21 개발과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납 공간 확보는 필수라며 이번 경납고 준공을 통해 안정적인 항공기 출고 및 품질 관리를 실현하고 고객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는 동시에 다수의 기체를 조립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추가로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 확충은 전반적인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 속도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스 시스템 외에도 국산 무인 드릴링 기술 역시 기능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해당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 및 센서 기반 기술로 정밀한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구멍을 뚫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KF-21 기체의 단일 구멍 가공에 약 150초가 소요되었으나 무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단 25초로 시간이 단축되며 혁신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 무인 드릴링 시스템이 수작업 대비 훨씬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며 작업 시간을 약 8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KF-21 기체 조립에 세계적 수준의 무인 드릴링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무인 제작 기술이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내용은 과거 록히드 마틴의 기술진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2030년경이 되면 한국 공군은 KF-16 전투기의 퇴역 시점을 맞아 약 40년간 운용해 온 노후 기종을 본격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도 기존 전투기의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KF-21과 성능 효율 면에서 맞설 수 있는 대체 기종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KF-21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대안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3월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국영항공전문청과 함께 KF-21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페루 정상 간 회담을 계기로 체결되었습니다. 카이의 강구영 대표와 페루 항공청의 하이메 로드리게스 세멘 청장이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항공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페루는 이미 한국산 KT-1 기본훈련기를 20대 도입한 바 있으며 이 중 6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돼 자국 항공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협약은 향후 페루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부품 공동 생산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국왕 겸 국방부 장관 대변인은 자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획득 계획에서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인해 F-35 도입이 최종 무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제 및 안보 관련 포럼을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KF-21은 이들 국가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전투기로 기존 강대국 중심이던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국왕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 국영통신사 WAM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KF-21이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최신 전투기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21 사업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채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입장은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응 방침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전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인도네시아 측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동개발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참여 선언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협상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신속히 요청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실질적인 납부 의사보다는 납부 기한 연장, 분담금 감액, 기술 이전 확대, 전투기 구매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행동 없이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를 반기며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하루빨리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비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발표에 앞서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FA-50 경전투기 48대를 포함해 총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KF-21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의 시험 운용 결과에 매우 만족감을 나타낸 후 KF-21 관련 협력 논의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KF-21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해외 수출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F-35 도입 무산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QAR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80에서 90기의 전투기를 확보해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개가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상황은 인도네시아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랍에미리트 국왕에게 F-35 수출
불어 방침을 직접 전달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대한 첫 F-35 판매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진출을 모색하던 록히드 마틴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KF-21의 중동 수출 전망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막강한 경쟁자였던 록히드 마틴이 스스로 중동 무대에서 물러난 지금 그 공백을 KF-21이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해 KF-21 공동 개발 및 양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원가에 확보하려 했던 48대 이상의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구매하거나 더 많은 수량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A-26의 가격 상승과 F-35 전투기의 잦은 결함 문제로 인해 현재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KF-21은 2020년대 들어 상업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이 기회를 발판으로 KF-21N, KF-21G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의 개발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KF-21 위원회 업무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아랍에미리트와 수차례 서신 교환과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KF-21 공동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분담금 협상 주체로 확정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전체 분담금 중 약 30%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더욱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 납부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향후 KF-21 사업 협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이 결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선 동맹국에는 최신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핵심 동맹국이 아닌 이상 최신 무기 시스템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성능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공급처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 체계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에티는 KF-21 시제기 공식 공개 이전에 열린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 수출형 KF-21의 외형이 전면에 전시된 장면을 언급하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KF-21 보라매를 최신 전투기로 분류하며 조종석에 탑재된 KMFD라 불리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임무 수행의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5.5세대급 항공전자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기 KF-21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겪었으나 아랍에미리트라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참여하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고려할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X 공동 개발에 본격 참여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의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인수하거나 그 이상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분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관련 외교적 정리를 마무리하고 아랍에미리트를 공식적인 KF-X 공동개발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며 KF-21 개발 사업 역시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KF-21 보라매의 뛰어난 성능을 여러 차례 다루며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는 성능을 지닌 기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과 기술 진보는 한층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KF-21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제작이 까다로운 핵심 부품 중 하나는 항공 전자장비입니다. 이 장치는 30개 이상의 전자 시스템이 융합된 복합 구조로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결정적인 구성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적외선 탐지 및 추적 기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통제 임무와 방향성 통신이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A사 레이더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장치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최신 무기체계 자료에 따르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가 동시에 장착된 전투기는 단일 레이더 사용 시보다 적기 탐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단거리 상황에서는 A사 레이더보다 적외선 추적 장비가 더 뛰어난 표적 식별 능력을 제공하며 탐지 정밀도에서도 레이더보다 낮은 오차율을 기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흐름에 맞춰 KF-21에 탑재될 핵심 전자 시스템과 스텔스 관련 내장 기술이 병행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군사 전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자사에서 개발한 적외선 추적 장비의 자체 기술인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20대의 적 항공기를 동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KF-21 7호기 조립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전자 시스템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7호기 시제기가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연구개발 속도가 확인되었고 특히 스텔스 블록2와 관련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의 스텔스 적용 논의가 진행된 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군사무기 전문 플랫폼과 주요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그 중에서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에 대해 활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4세대 전투기는 항전 장비가 외부로 돌출된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항전 장비 역시 최종 조립 단계 전까지는 장비 크기가 다소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장비의 경량화와 내부 통합 장착 기술을 개발하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는 기수와 동체가 하나로 설계되어야만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센서와 미사일 연료 탱크 같은 내부 장비까지도 스텔스 구조에 부합해야 하며 이 기술이 완성될 경우 KF-21 블록2는 본격적인 실전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KF-21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 수준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 달리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항전 장비 분야의 기술적 진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국산 항전 시스템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통해 초정밀 공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밀 전자장비 조립은 대부분 무인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립 정밀도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의 고도화된 자동화 조립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될 항공전자 장비 중 특히 스텔스 형식으로 기체에 통합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형 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발달된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항공전자 기술은 전자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스텔스 항전 체계 개발에 있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미군과 서방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운용 중인 첨단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다목적 주력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 향상된 KF-21 블록2는 해외에서도 F-35에 견줄 만한 기종으로 주목받으며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 중견 군사 강국들 또한 이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과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플랫폼에 첨단 항공전자 장비가 더해질 경우 병력이나 기체 수의 열세를 상쇄하지 않더라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적 전력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겨냥하는 주요 대상은 적 항공기 및 미사일이며 스텔스 항전 시스템은 적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전투기의 핵심 항전 시스템 4가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정밀 필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호 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적 항공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며 송수신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적외선 탐색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미확인 항공기의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아군과 교전 중인 적 기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F-21에 적용되는 매립형 적외선 탐색 장비는 현재 실내 환경에서의 시험과 지상 테스트, 비행 테스트 등을 병행하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내 시험이 비행 실험 단계로 전환되면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장비 성능에 대한 더욱 정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국내 항공전자 시험 체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개발 과정에 시험 조종사가 직접 참여해 레이더 연동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 항공기 탐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고정밀 자동화 전자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가상의 좌표, 즉 레이더 내부의 위치 데이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자동 추적 기능이 내장된 트래커 시스템을 통해 적 전투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컴퓨터는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항공전자 장비와 연동된 컴퓨터 시스템은 오차율이 0.01% 이하일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이처럼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적외선 레이더의 작동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무게나 출력과는 별개로 아주 미세한 변수조차도 적외선 탐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차율을 극도로 줄임으로써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비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며 적외선 레이더 탐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적기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시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면 엔지니어들의 역량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개발 과정에서 조종사가 제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계나 수치 모델을 신속하게 보완하거나 엔지니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결함을 사전에 파악해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항공전자 장비의 성과를 토대로 스텔스 전투기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KF-21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보를 전하며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4월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사례로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F-16 전투기, 그리고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가하였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의 일체형 확장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양국 연합전력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간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국방탐 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